안녕하세요. 스노콤센터 책임연구원 김준홍입니다. 저희 스노콤센터는 사업책임의 신봉섭 교수님, 그리고 총괄센터에 이서윤, 김호정, 최바다, 유재민 연구원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스노콤센터는 학습의 즐거움 그리고 학문적 성장을 도모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시흥이라는 지역의 학습 문화를 형성하고 또 발전시키고자 하는 교육연구 실천 기관입니다. 그렇다면 스누콤은 어떠한 것이 다를까요? 스누콤의 차별성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스누콤의 차별성 첫 번째, 누가 가르치는가입니다. 저희 스누콤에는 100명 이상의 서울대학교 구성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대학교 구성원이라고 해서 모두 다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저희 스누콤의 강사진은 그리고 시흥교육협력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진은 모두 좋은 스승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모두 사범대학 소속인데요. 이들은 어떻게 하면 더 잘 가르칠 수 있을까? 또 어떠한 내용을 가르쳐야 하는가? 또 어떤 것이 정말 학생들에게 좋은 것인가를 연구하는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러한 기조를 가지고 가르치는 스승이기에 이러한 스승을 보유한 스누콤이 조금 더 특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누콤의 차별성 두 번째, 도대체 스누콤은 어떠한 내용을 가르칠까요? 저희는 일반 학교나 학원의 내용과 조금 다른 독특하고 차별성 있는 내용들을 가르칩니다. 망원경을 직접 조립해서 천측을 관측한다든지 코딩 언어를 입력해서 건축물을 만들고 또 이를 3D 프린팅을 해보는 수업을 진행합니다. 또 학생들의 진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앞서 보셨던 뮤지컬이나 합창 또는 제2외국어 프로그램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대에서만 볼 수 있는 특수교육 대상자 특화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누콤의 차별성 세 번째, 스누콤은 어떻게 가르칠까요? 스누콤은 일반 칠판 강의식 수업, 단순 지식 전달식 수업은 하지 않습니다. 대신 학생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게끔 하고 자신의 생각을 말이나 글, 그림으로 표현하고 또 교실 상황에서 발표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협력하는 방식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눈과 귀와 몸으로 다양한 도구를 활용해서 배움의 가치를 몸소 체험하게끔 함으로써 교과나 학습에 대한 흥미가 배가 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누콤은 왜 더 특별할까요? 스누콤에서는 시흥 맞춤형 교육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대학교에서 가르치니까 스누콤의 내용은 조금 어려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과책임 교수님과 연구진이 개발한 내용은 강사진이 직접 수업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의 반응, 또 수업의 결과를 반영하여 피드백하고 정기적인 회의와 또 보고회를 거치면서 시흥 아이들에 맞는 내용으로 변형하고 또 발전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과 연구, 그리고 관리로 이어지는 이런 원스톱 지원을 한다는 것이 스누콤의 또 다른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가 더 넘어갔네요. 2023년 스누콤은 시흥의 3개 권역에서 운영이 되었으며 총 2,200여 명의 학습자들과 함께하였습니다. 23개의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었고요. 자세한 프로그램의 내용은 2부 세션에 저희 스누콤 부스를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누콤의 향후 비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는 배움은, 공부는 즐거운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합니다. 쉽고 재미있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올바른 학습 문화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이로써 K교육도시를 꿈꾸는 시흥시의 중요한 밑거름이 되고자 합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온 마을이 모인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저는 이 표현에 적합한 도시로 시흥시가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처럼 교육의 힘, 또 교육의 가치, 또 교육의 미래를 아시는 분들과 저희가 합심하고 있기에 저희 스누콤의 모든 강사진들은 정말 즐겁게 또 보람 있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고 해서 당장은 저희 스누콤이나 시흥교육협력사업의 효과성이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희 이 교육협력 사업을 들은 아이들이 자라고 성장해서 시흥시의 발전에 중요한 인적 자원이 될 거라고 저희는 믿고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스누콤도 더욱더 좋은 프로그램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프로그램의 차별성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저희의 대표 프로그램 초등수학의 서민주 선생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스누콤 초등수학 강사 서민주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사진인데요. 제가 학교에서도 학생들을 가르쳤지만 수학 시간에 이런 모습을 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스누콤 초등수학 시간에는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학생들도 즐겁고 강사도 즐거운 이 수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스누콤 초등수학은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학적 창의성 교육을 해보자, 탐구를 통해서 수학적 개념을 탐색해보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개발되었습니다. 시흥시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한 기수당 2개 반, 40명, 연간 4기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총 160명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진행했지만 이 중에서 가장 반응이 좋았던 종이비행기 활동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스누콤 초등수학은 하러 간다 그러면 종이비행기를 날리러 간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이 매우 뜨겁습니다. 이 수업은 총 10주간의 활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마지막 10주차 수업에는 학생들이 종이비행기 멀리 날리기 대회, 종이비행기 오래 날리기 대회를 개최합니다. 이 대회에서 우승하기 위해 9주 동안 학생들은 종이비행기를 어떻게 설계하면 더 멀리 날아가는지, 그리고 더 오래 날아가는지를 탐구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통계적인 문제를 설정하고 직접 자료를 수집하고 자료 분석을 해서 설계 평가에 이르는 이 단계, 통계학자들이 직접 하는 이 통계적인 조사 활동에 참여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수학적 개념인 평균과 분산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엘리베이터라는 구조가 위로 가면 멀리 갈까 아니면 아래로 가는 게 멀리 갈까, 종이가 무거우면 멀리 갈까 가벼우면 멀리 갈까, 날개 모양이 삼각형인 것이 좋을까 사각형인 것이 좋을까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하게 되는 거죠. 왼쪽 사진을 보시면 학생들이 자신들이 설계한 거에 따라 이제 종이비행기를 만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른쪽 사진은 교육협력동 3층 로비의 모습인데요. 이 로비에서 학생들이 직접 종이비행기를 날리면서 비행거리와 채공 시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자료 분석과 결과 해석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러분은 평균이나 분산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혹시 공식이 떠오르시나요? 평균이나 분산, 우리가 수학적 개념이라고 그러면 공식을 먼저 생각하는데요. 이 공식마저도 시험을 치는 순간에 머릿속에서 사라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공식을 안다고 해서 또 개념을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활용을 한다는 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이 스누콤 초등수학에서는 수학적 개념을 공식으로 도입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수집한 자료, 채공 시간과 비행 거리에 대한 자료를 소프트웨어에 입력하면 이런 프로그램, 이런 그래프를 얻을 수 있는데 이 그래프를 분석해서 우리 팀이 우승하기 위해서는 날개 모양이 네모 모양인 게 좋을까 아니면 삼각형인 게 좋을까 하는 것을 알아내야 하기 때문에 자료를 분석하는 단계에 깊이 참여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이 많은 자료를 비교하려면 평균이 필요하겠구나. 평균이 정말 유용한 도구라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 모자 그래프를 비교하면 이 비행거리가 안정적인지 안정적이지 않은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평균과 분산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학생들은 평균은 이미 배운 상태고 분산은 이제 이후에 중학교에 가서 배우게 되는데요. 중학교에 가면 이제 내가 그때 종이비행기 날릴 때 했던 것이 바로 분산이었구나 하며 분산의 의미를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설계를 평가하는 단계인데요. 저희가 교실이 좁아서 두 팀은 교실에서 종이비행기를 날렸고 두 팀은 로비에서 종이비행기를 날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저를 찾아와서 이 대회가 공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이 그래프를 만들어 왔습니다. 자기가 비행거리, 로비에서의 비행거리와 교실에서의 비행거리를 비교하는 그래프를 만들어 봤더니 평균과 분산에서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교실에서 날린 비행기는 멀리 날아가지 않는 것 같다. 자기 생각에는 교실 위에 에어컨 바람이 나오고 있었는데 그 에어컨 바람이 비행을 방해하는 것 같다면서 공정한 경기를 하려면 같은 장소에서 비행기를 날려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학생이라면 바로 통계를 배웠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학생이라면 정말 평균과 분산의 의미를 알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계산을 하면서는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데 그런 의미에서 10주간의 시간이 정말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즐겁고 의미 있는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시흥시청과 교육지원청 그리고 스누콘 본부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